25% 품목 관세가 부과되어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가급 적이면 신속하게 풀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If the United States continues offering security guarantees and open markets, then our allies must step up with stronger commitments to shared defense.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요. 트럼프가 2, 3주 안에 중국의 관세율을 정할 것이다. 재조정을 시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이어지는 저희 경제 출연에서 계속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출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트럼프의 관세 정책 여전히 변덕스럽고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과 여론에 밀려서 한 발씩 뒤로 물러서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밤부터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른바 2+2 협상이 시작됩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중국과의 어떤 유화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은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우리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9시 우리 시각이죠. 미국 워싱턴 DC에서 2+2 통상협의가 열리는데 협상 대신에 협의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협상이라고 하면 네고시에이션, 영어로 하면 네고시에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뭔가 결론을 내야 될 것 같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상호 간의 의제가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고 이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는 게 협상인데 협의라고 하면은 사실 의제 자체가 안정해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될 수 있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방위비하고 무역 부분, 그러니까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 좀 분리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뭐 일본을 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분 다 통합해서 이야기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테이블에 올릴 것 자체, 그러니까 리스트 자체가 아직은 결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뭐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것들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방위비는 지금 얘기 안 하겠다라는 게 좀 확고한 의지이긴 해서 그렇지만 이제 당연히 일본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미국 측 입장에서 방위비까지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테이블이 결정이 돼야 그러니까 사안들이 결정이 돼야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양보를 할지 받을지 협상을 하는 건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사안 자체를 좀 결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인 협상이 될 것이라기보다는 탐색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협의에서 어떤 점을 좀 주로 다루게 될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줄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 줄 것들이란 것은 LNG 투자, 알래스카 LNG 투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조선 산업에 대한 어떤 미국과의 공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테이블에 올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은 이제 아무래도 한국이 자동차 수출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동차 수출에 대한 어떤 문의 그리고 또 무역 적자 자체가 미국이 굉장히 크다라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무역 적자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 적자를 해결할 보다 적극적인 방안 그러니까 좀 사실 미국이 급한 건 아니거든요. 미국은 자꾸 요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큰 아젠다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은 되도록 작은 아젠다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할 예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LNG 투자라든지 그러니까 알래스카 LNG 투자라든지 조선 사업에서 협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에서 우리가 지렛대 역할을 하거나 이거를 도움을 주는 거는 우리한테도 좋은 일이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알래스카 LNG 이건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이런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은 뭐 수익성이 좀 그러니까 수익을 실현하는데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특히나 알래스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좀 어렵죠. 아무래도 흔히 말하는 겨울에 어은 땅이고 여름에 녹는 땅이다 보니까 개발이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인프라 투자가 성과가 난다라고 하면은 자본시장이 가장 발달한 미국이 먼저 들어갔겠죠. 미국은 근본적으로 자본시장이 가장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돈 되는 일에 안 들어올 리가 없죠. 그게 안 들어올 리가 없는데 이게 그만큼 좀 개발이 어렵고 다만 이렇게 알래스카 LNG가 개발이 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나라들이 일본하고 한국이다 보니까 이쪽에 와서 좀 개발을 해라라는 그러니까 위험을 떠안고 개발을 해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펼치고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가 큰 만큼 우리 정부도 좀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덕근 산업장관이 오늘 미국에 도착했는데요. 공항에 도착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동차 관세를 신속하게 해결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해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막 트럼프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 관세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사실 미국 자동차 업체도 캐나다라든지 멕시코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미국 쪽에 흘러나오는 안들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안 매긴다. 다만 흔히 말하는 완성차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최근에 제시가 되고 있고요. 안덕근 장관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 말고 이제 자동차 전체에 대해서도 관세를 좀 낮추는 이런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완성차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생기게 되고 제약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이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대미 수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자동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은 물론 반도체지만 자동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용차 지금 주요 수품 수출 증감률이 나오고 있는데 1분기에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4월 달부터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여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승용차, 완성차에 대한 어떤 관세를 좀 내리려는 노력을 하겠다. 부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내릴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완성차에 대해서 미국이 큰 발언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 공략해서 결국은 좀 승용차 혹은 완성차에 대한 관세를 좀 낮추려고 하는 이런 동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픽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금 승용차 같은 것들의 수출 증감률 줄어들었는데요. 아마 1월부터 3월까지 관세를 앞두고 많은 수출들이 이루어졌을 것이고요. 4월부터는 오히려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자동차는 관세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미국 자동차 자체의 경쟁력을 올릴 문제인데 접근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협상에서 일본과의 협상에서는 트럼프가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일본 측 협상단이 굉장히 당황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잖아요. 우리 협상에서도 갑자기 나타나서 방위비 같은 것들을 언급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불확실한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의 위치라든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퍼포먼스를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사실 일본 만났을 때 굉장히 좀 놀랐던 것은 만나자마자 일본 협상단이 준비를 굉장히 잘해왔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협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예. 이미 일본 협상단이 굉장히 준비를 잘해왔다. 우리랑 협상이 잘 될 것이다라는 뭐 사실은 보지도 않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이걸 관심법 같은 건가요? 이렇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자체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다. 이거를 뭐 일본 측이 그러니까 물밑에서 협상이 된 거냐? 아니면 뭐 트럼프 행정부가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선을 잡으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냐 이런 이야기도 많았고 예. 또 일본 대표단의 마가 모자, 그 빨간 모자 있죠. 빨간 모자라고 하시는 공화당 지지 모자 그리고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그 모자를 씌웠다 이런 일을 통해서 약간 퍼포먼스적인 차원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기선제압 그리고 기세를 앞세우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과의 협상, 한국과의 협의에 있어서도 좀 그런 퍼포먼스를 보일 수는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위비 협상 문제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미국 측은 당연히 논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는 이번에는 안 들고 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방위하고 흔히 말하는 통상 분야는 분리해서 이제 좀 논의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위비 같은 의제는 또 이게 정권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의제이기도 해서 대선 끝나고 논의하려는 게 이제 전략적인 스탠스인 것 같다라고는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통상 분야에 워낙 자동차 관세 낮추는 것들이 명백하게 필요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은 이제 명확하게 관점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방위비 같은 것들은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약간 스탠스가 다를 수도 있고 네. 이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는 부분이라서 좀 미루고 있다. 근데 이제 미국 측에서는 당연히 일본에 대해서도 방위비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 측에는 당연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와의 협상도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더 큰 영향을 미칠 거는 역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새벽에 있었던 유엔 안보리 비공식 회의에서도 미중이 충돌을 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뭐 사실은 안보리 회의에서 본인들의 입장을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 대중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심한데 이런 것은 불공정 무역 때문에 그렇다. 불공정 무역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중국이 보조금을 지나치게 많이 지급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어떻게 보면은 손해를 많이 끼치고 있다. 워낙 싼 가격에 공급하면서 미국의 제조업을 고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중국 측 입장에서는 오히려 관세가 지금 세계 경제를 고란하고 있고 경제 성장률 자체를 낮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표출하면서 본인들의 입장을 이제 국제 회의장에서 이야기했다라고 아마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워낙 사실은 이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경제 문제를 기점으로 이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저가를 공급하는 거,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 이런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고 중국 측 입장에서는 이 관세 자체가 세계 경제를 어렵게 하는 이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물러날 기미를 서로 보이지 않으면서 격화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에서도 지금 관세 전쟁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잇따라 또 유화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앞서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지만 트럼프가 2, 3주 안에 대중 관세율 정할 것이다 이런 시사를 하기도 했고요. 속내가 뭘까요? 일단은 지금 나온 이야기는 관세율이 좀 지나치게 높다. 145% 관세라는 본인이 것은 정했잖아요. 본인이 정하긴 했는데 이제 이 협상용이지 이걸 유지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펼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국제 보고서라든지 이런 데 보고서를 보면은 관세 전쟁이 진짜 된다라고 하면 미국과 중국의 교역이 한 80%가 준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 거의 마이너스 때까지 갈 수 있는 시나리오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예전에 미국과 소련과의 관계와는 달리 미국과의 중국과의 관계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관세 전쟁으로 회복하기가 좀 관세 전쟁만으로 뭘 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철이 장막을 치고 서로 다른 나라다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145% 수준이라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뭐 납득할 수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지난 1세기 동안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IMF에서 나왔었죠. 이게 납득할 수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현실화해서 50%대, 50에서 65%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관세를 조금 낮추면서 실질적인 대화를 좀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라는 게 어떤 거냐면 사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너무 얽혀 있고 진짜 지금은 미국이 올리면 중국도 올리는 관세 전쟁처럼 나가고 있는데 관세 전쟁이 현실화되면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수가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교역이 뭐 80%가 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역시 어느 정도는 유화책을 가서 협상을 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관세를 올리는 왔다 갔다 할 이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트럼프의 정책이 너무 변덕스럽다 이런 비판이 미국 내 유권자들에게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건 지금 상황을 보면은 트럼프가 거울 보고 혼자 싸우는 그런 느낌도 들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트럼프가 계속 물러나고 계속 약해지는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시장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지지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 행정부 자체는 뭐 주가에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지율이 30%대 가면은 지금 100일도 안 되는 100일 정도 됐는데 100일 좀 안 돼 30%대로 가면은 아무래도 좀 다음 선거라든지 정치적 행보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100일간은 그 흔히 말해서 선임은 그러니까 신혼기간이라고 이야기해서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하지가 않는 기간인데 이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직접적으로 공격이 갈 거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고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마어마하게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세 자체가 지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주식시장도 어렵게 하고 경기도 어렵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를 통해서 실질적인 해결한 것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차원에서 좀 유화적인 정책을 피면서 미국의 이익은 확실하게 보여주는 정책. 우리가 관세를 올린 것들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는 정책들, 보여줄 수 있는 대안들을 많이 내보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도 역시 끝까지 싸우되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미중 양국 언제쯤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까요? 사실 중국도 약간 과잉 생산이 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조업인데 제조업 분야는 과잉 생산, 그 시설 설비를 많이 해주면 물건이 많아지고 물건이 많아지면 흔히 말하는 과잉 생산이 우려가 있어서 자기 생산한 가격보다
판매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오고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불황의 근본 원인이라고 많이 예측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는 과잉 공급이 지나치게 많은 상황이고 과잉 공급이 해소되려면 미국에서 많이 써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써주지가 않으면 이 지나치게 많은 제품들을 생산한 것들이 판매가 안 되고 판매가 안 되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시진핑 주석의 행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뭐 중국이 흔히 말하는 권위 국가라고 해서 조금은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4%대 아래로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도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지금 IMF에서 낸 전망치 역시 4.6%에서 1월에 4.6%에서 2월에 뭐 4%대로 내려버렸거든요. 그만큼 이제 흔히 말하는 중국에 대한 우려가 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 자체가 중국 자체가 이제 내수로 다 해결할 수가 하면 좋은데 중국의 생산 시설 자체가 이제 내수를 뛰어넘는 수준이긴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원가보다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 피해들이 직접 누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전쟁은 하지만 전쟁을 하는 것이 협상을 위한 전쟁이지 진짜 보복을 위한 전쟁은 아닌 것 같다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 길어져서 미국과 중국 모두 좋을 일이 없을 테니까 어느 정도 협상의 가능성은 계속 열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트럼프의 메시지가 조금씩 유화적이 되니까 시장도 많이 반기는 것 같아요. 간밤에 뉴욕 증시 2거래일 연속으로 올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중 메시지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대중 관세에 대해서 좀 낮추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주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오늘 뭐 굉장히 많이 올랐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러니까 어제도 한 2.5%대, 오늘도 한 2.5% 오르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근데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일희일비하거든요. 일희일비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보 효율부, 그러니까 정보 활동을 좀 줄이고 5월부터는 테슬라에 집중하겠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이 배경을 좀 보면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와서였을까요? 사실 이제 좀 많이 낮게 나왔다고 보시면 안 좋게 나왔죠.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한 12% 줄었다. 순이익은 뭐 70% 이상 감소했다라고 이야기해서 특히나 이게 투자에 의한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분야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경영에 돌아와서 이러한 흔히 말하는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 자율주행이라든지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수익 성과를 내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관세 전쟁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이미지가 또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흔히 말하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정부와 거리를 두고 그리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혹은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율주행할 땐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을 또 유지해야 되는 이런 적절한 인센티브도 있다. 너무 또 격화되는 게 안 좋기 때문에 좀 분리돼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언젠가는 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 시점이 더 빠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대체 얼마나 싫었는지 이런 것들이 테슬라 주가에도 직접 반영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미국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나라와의 관세 협상에 대한 이야기 종합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